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여러분, 병원을 다녀오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시죠?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면책입니다 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알릴 의무 위반인 경우가 있죠. 알릴 의무 위반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약관을 받으시잖아요. 거기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약관에 나와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해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데 어떤 것들을 질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 계약할 때 알릴 의무는 우리가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재판하는 경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재판할 때 법 조항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양식이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슷한 항목으로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서에 보시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계약자 서명, 피보험자 서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요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해가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시시콜콜 알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 회사에서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정확히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첫째,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여기에다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운전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최근에 생긴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전륜, 이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요 표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 괄호 열고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또는 출퇴근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킥보드를 타긴 타는데 나는 취미로 가끔 아이랑 놀이할 때 가끔씩 탄다.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겠죠. 내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출퇴근 용도, 동호회 활동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가끔 놀이할 때 가끔 사용하는 거는 사용한다라고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걸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질병 확정 진단에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질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나 배탈, 그다음에 다쳐서 손 찢어진 거, 뭐 골절, 뭐 넘어져서 타박상 입은 이런 것도 다 질병 확정 진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내가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가장 많이 이 보험금 청구할 때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기에 질병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된다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병원 갔다 온 거는 다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했거나 혈압 강화제를 썼거나, 그러니까 혈압약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를 사용했거나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요. 3개월 이내에 마약이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면제를 먹기는 먹는데 그냥 어쩌다 잠이 안 올 때 가끔 한번 먹는다. 이건 상시 복용이 아니잖아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3개월 이내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1년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배탈이네요. 한 일주일 정도 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추가 검사인가요? 초음파 검사는 검사이긴 하지만 추가 검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쳐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골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절인데 예를 들어서 뼈가 찢어져서 어디 신경을 건드리니까 추가로 MRI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라고 하면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지만 골절입니다. 깁스해야 되겠어요? 라고 한 거는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사항에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진찰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십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뇌졸중, 당뇨병, 직장 또는 학문질환, 치열, 항문농약 등 항문 탈출, 항문 출혈, 항문 궤양 이러한 11대 질환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 11대 질환은 중대 질환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다. 5년 이내에.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은 아니지만 5년 이내에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하신 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했는지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약을 복용하셨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이외에 나는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감기약을 한 일주일 먹었어요. 이건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쳐서 물리치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7일 이상 하지는 않았어요. 라는 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질병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사항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태아보험을 가입할 경우, 그 다음에 치과보험을 가입할 경우, 또는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경우의 질문지가 또 따로 있는데, 오늘은 우선 질병 관련된 알릴 의무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면 알릴 의무를 작성을 하실 때 질병 관련해서 살펴볼 때 주의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3개월이 중요하다. 3개월에는 모든 질병을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원, 수술, 치료, 투약 다 고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지를 했다고 해서 다 거절이 되는 건 아니죠. 단순 감기라든지 또는 뭐 단순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부담보가 걸리거나 또는 그 해당되는 부위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이내에 3개월은 지났지만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또는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초음파 검사를 했다 또는 내가 아파서 엑스레이 한번 찍었다 이런 것들은 추가 검사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알릴 의무는 5년이 중요한 거죠. 5년 안에 11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안에 11대 질병에 관련된 사항은 중대질환이기 때문에 다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5년이긴 한데요. 5년 안에 모든 질병으로 어떠한 질병이든지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를 고지를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을 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고지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면책입니다 라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내가 하실 수가 있죠. 나는 요러요러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고지 위반이냐 이렇게 내가 해서 보험금 청구를 다시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알릴 의무 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면책인 것을 내가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릴 의무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알릴 의무 사항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계셔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릴 의무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할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왜 알릴 의무의 위반이 없는지를 내가 조목조목 하시면 받지 못했던 보험금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고객님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이분은 선생님이었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어깨 아파서 선생님이니까 판서를 많이 해서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가끔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7일 이상 하셨느냐, 계속해서 7일 이상 하셨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을 드셨느냐를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간 적은 없고 어깨 아플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약은 별로 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보험 계약하기
계약 3개월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느냐를 물어봤더니 3개월 전에 간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다가 병원 진료 기록을 다 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항목이 나한테 알릴 의무 위반인지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더니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왜 보험금을 못 받는지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내 병원 기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맞는지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